제가 한번 예문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사회복지 단체가 홍보하는 그런 이제 그 광고 문구예요. 자, 여러분들 첫 줄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기 나온 말대로 기억하지 말아야겠다,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냥 더 관심 가져요. 관심을 더 관심을 갖죠, 그죠? 네. 아니, 왜 도대체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궁금증이 확 생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피싱에 걸려드는 거예요. 어그로. 예. 뭐냐면은 걸려들었다. 이 궁금증이 해소돼야만이 이 글을 이제 끝낼 읽는 수 걸 있어. 멈추게 됐어요. 맞아요. 예. 당신이 돕지 않다면 어차피 세상을 곧 떠날 아이니까요. 이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마세요. 꿈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돕지 않다면 어차피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니까요. 자, 이 아이를 기억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동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음이 그죠?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 냉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바로 이게 뭐냐면은 앞부분은 근거고 뒤에 부분은 반박 근거랄까. 둘 다 근거인 거니까. 이 그렇네요. 근거를 한번 트위스트를 네. 딱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 그래 마지막에 당신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메시지까지. 후원해달라고 후원해달라고. 사람들한테 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사회복지 재단의 이제 이야. 광고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 한편의 글 속에서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그러네 이렇게 하지만 이 안에 바로 그런 피싱 리징 메시지라고 하는 게 다 적용이 되는 예, 거예요. 구성이 딱 있네요. 예.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신문을 보거나 신문에 보면 칼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아니면 또 책꽂이 혹은 에세이 같은 게 있으면은 빼보세요. 어떻게 피싱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리즈닝 근거를 제시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의 글을 볼 때. 여러분들 그래서 책을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책에서 머릿말과 목차와 책 띠지에 있는 정보를 잘 봐야 됩니다. 전체 틀을 네, 알려주는. 그게 바로 피싱, 리즈닝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요. 말을 바로 활자로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어요. 구글의 독스라고, 구글 독스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만든 크로바노트라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대고 하잖아요. 거의 정확도가 한 80%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 훨씬 더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굳이 타이핑할 필요 없어요. 말로 바로 할 수 스마트폰으로 다 있도록. 말을 예.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그 말에 있는 내용을 갖고 그게 초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 초고로 피싱, 리징 메시지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합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혼자 말하기가 그러면은 말이 잘 통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 뇌가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네. 정말 막 이렇게 기발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켜놓고 그냥 녹음만 해야 돼요. 녹음을 해놓고 이 녹음한 파일을 나중에 크로바노트에다 입력하면 걔들이 다 글자로 풀어져요. 점점 이제 그게 가능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요즘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챗GPT입니다. 네. 제가 챗GPT로다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챗GPT에 들어가셔서 내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프롬프트로 이렇게 질문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새로운 생각을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 꼭 얘기해야 될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딱 범주를 그려줘요. 그리고 그 범주가 있으면 거기에 나의 생각도 추가하고 또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챗GPT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말인데요. 요즘에는 챗GPT가 글을 또 워낙 잘 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꼭 우리가 글쓰기를 잘할 필요가 있나? 우리보다 더 잘 쓰는 챗GPT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쓰기를 과연 연습을 해야 되나? 예, 그렇죠.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제가 같아요.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자, 전자계산기가 생겨서 네. 연산을 전자기기가 다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수학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묻나요? 안 묻죠, 그죠? 과거에는 수학을 잘하는 것은 연산을 잘해야 수학을 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자계산기가 등장하면서 연산은 다
전자계산기가 하고 있고 네. 인간은 그걸 바탕으로 더 고등한 수학 문제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 여러분들 챗GPT는 뭐냐면 글쓰기의 전자계산기가 똑같은 겁니다. 범주 설정한 걸 그대로 베껴서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다가 자기의 창의적 생각과 더 추가적인 검색을 해서 더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챗GPT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질 것이고 챗GPT의 등장으로 인간의 어떤 그 유용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챗GPT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해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바로 글쓰기에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돼요. 좋은 도구다라는 예, 그렇죠. 거죠. 글쓰기의 네. 도구가 이렇게 챗GPT도 있고 크로바 노트도 있고 구글 독스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바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